오늘은 애완견의 형태와 생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외형 부분에선 부위별 명칭과 함께 머리, 몸통, 다리, 꼬리 형태의 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종류에 따른 특징도 알아봅니다. 외피 부분에선 털의 기능과 종류를 정리하고요. 운동기계 부분에선 골격과 근육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봅니다. 또 소화기계 부분에선 소화기관의 명칭을 알아보고 소화와 흡수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학과의 이효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개 품종 중에서 5가지 그룹의 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각, 시각, 하운드라든가 포인팅 견종이라든가 애완견종, 그리고 레트리버 이런 계통의 개를 공부했는데 총 그 17품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소형견 중심의 애완견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애완견종의 대략의 그 형태라든가 그리고 공식 기준이라든가 이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시험에 잘 대비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다음 제 사장으로서 애완동물, 특히 개의 그 생리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 개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데려갈 때 그 특정한 부위를 지적을 해서 그 설명을 하게 되면 수의사가 더 잘 알아듣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친한 그러한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리생태를 잘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외형이 됩니다. 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덩치가 크건 작건 간에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런 개가 있다. 형태적으로 볼 때.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225배다, 222배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0g의 개가 있는데 비해서 100kg가 넘는 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형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보면 이제 다리가 긴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하운드 같은 계통은 비교적 길고 볼조이 같은 것은 다리가 짧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털도 장모종, 단모종 해서 요크셔 테리어 같은 것은 이제 긴 반면에 단모종인 퍼그 같은 것은 털이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형으로 볼 때 우리가 대형, 중형, 그리고 소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머리의 크기로 봤을 때 우리가 머리가 짧은 거 해서 패키니지에서 볼 수 있는 단두종 그리고 머리가 긴 거에서 진돗개처럼 머리가 긴 거 이런 품종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의 외부 형태와 부위별 명칭이 이제 그림에 소개가 되는데요. 보면은 대략 외부 형태로 볼 때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뒷다리까지 해서 7가지 형태로 볼 수 있고 뼈로서는 대개 구간골이라고 해서 목뼈부터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외부 형태는 그림을 보면 대략 30가지 정도의 외부 형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라든가 이마라든가 눈이라든가 그리고 상완 그리고 헛구리 그리고 꼬리뿌리 그리고 24번은 엉덩이
그리고 25번은 대퇴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가장 그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체고하고 체장의 측정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고인 경우는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의 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돛동마루부터 시작해서 그 지면까지의 수직거리가 바로 그 체고가 되겠고, 그 체장인 경우에는 어깨 끝부터 시작해서 히프 끝까지, 어깨 끝을 우리가 흔히 뭐 견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깨 끝부터 시작해서 그 히프 끝까지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 재는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날 것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항상 그 해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시험에 나기도 하고 혹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장과 체고는 어떤 부위에 재는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머리 부위의 형태입니다. 그 머리는 우선 이 개는 다른 동물보다는 머리가 크다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눈이라든가 청각, 후각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야생 상태에서 개가 이제 다른 동물과 경합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 뭐 그쪽에 발달된 이런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강은 그래서 또 긴 거,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 거, 그리고 긴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과 눈 사이의 길이, 이걸 보통 우리는 액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측정할 때 재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스톱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소위 액단이라고 하는 것은 품종을 기준할 때 이 액단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그 이야기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액단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둥글다든가 아몬드형, 아몬드형은 약간 뭐 재진 형태의 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각형, 처진 것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채의 색깔은 대략 그 암갈색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듣거나 혹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도 그 개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직립한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세퍼트 같은데 그런 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직립한 그 개에서 이제 그 콜리 같은 그런 개죠. 콜리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목양견으로 쓰는 이런 개인데, 이런 거는 약간 그 반직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 내려뜨린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비글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V자형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돗개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쥐형이라든가 장미형은 퍼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코인데요. 코는 그 냄새를 구분하고 방향을 구분하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코는 이제 원래 형태가 수변하고 광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개가 이제 그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혹은 열이 난다, 이때는 이제 코가 바짝 마른 상태인데 이거는 빨리 그 수의사한테 가야 되는 그런 징조를 보이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겠고, 이 코는 특히 그 후각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100배, 300배 이상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추적견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그 사냥하는 데 이용하고, 뭐 최근에 와서는 그 암에 걸린 환자를 그 개의 이 예민한 그 후각을 이용해서 이제 선별해보자 하는 그런 연구도 그 일본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암 걸린 환자는 그 후각으로 내뿜는 이것이 뭔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다른 독특한 이런 그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각은 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는 그 부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턱과 입입니다. 이 그 개는 턱과 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특히 그 근육이 강해가지고 그 20kg의 개라도 거의 164kg 정도의 그 물건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그 야생에서 그 동물을 포획했을 때 이것을 운반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한
이런 그 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치아는 그 사람의 그 입으로 사람의 그 이빨로 비교하면 이제 앞에 있는 앞니빨이죠. 이게 소위 문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고 그 옆에 이제 송곳니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이 이제 그 견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그 견치라고 해서 이제 그 구치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금니에 해당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개 그 유치는 그 28개, 영구치는 42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빨이 갈죠. 그리고 우리가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턱과 아래턱이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품종을 선별할 때 많이 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모습을 잘 보시죠. 그래서 가위교합이라고 해서 아래턱과 위턱이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절단교합이라고 해서 막물려 있는 것. 그 다음에 위턱 돌출교합, 아래턱 돌출교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품종을 우리가 식별하는데 쓰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 품종을 볼 때 어떠한 그 교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잘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입술과 혀입니다. 입술은 물론 전먹이 동물로서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이것은 표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사람도 입술을 뾰족한다, 삐죽거린다는 말이 있는데 뭐 개도 역시 이런 감정을 나타낼 때 입술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혀는 상당히 길고 표면이 바들바들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체온 발산기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헐떡거릴 때 쓰는데요. 이것은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피로 덮여 있어서 또 사람처럼 모피에 땀선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입을 벌리거나 혀를 헐떡거리면서 혀를 내놓고 헐떡거리면서 열을 발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몸과 몸통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몸통은 이제 목부터